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경험단이고 리카님께서 경험단을 보내셨습니다. 자, 경험단 보내주신 리카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경험단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드디어 귀찮아서 미루고 미뤄왔던 보이스피싱이란 맞다이 한썰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사이비들한테는 다양한 컨셉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은 잘못하면 보복할 수 있다고 들어서 거의 미친년 아닌 정신병자 컨셉으로 나갔습니다. 물론 집에 혼자 있었을 때 했었고, 풀썰들은 모두 집에 혼자 있었을 때 일입니다. 수도 없이 꼬인 사이비들과 달리 보이스피싱은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전화가 적대 걸려와서 풀기에 그렇게 많지 않네요. 첫 번째, 천안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 나, 여보세요? 사기꾼.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땡땡땡 수사관입니다. 리카님 맞으시죠? 네. 금융거래 사기 사건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 이때 사기꾼 말투가 조선족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천안문 노래 틀고 따라 불렀습니다. 이거 참 못 따라 하겠는데?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네요. 사실 죄송합니다. 자, 사기꾼 너무 좋아서 쌍욕하는 중. 쌍욕하길래 저도 거기에 대응하여 정신병자 마냥 막 소리 지르고 마지막으로 이거 너무 심한 욕이네요. 땡땡땡 이러고 끊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룸메. 어제 과음하고 술 취해서 뻗어 있었는데 오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 사기꾼. 인천경찰청 땡땡팀 땡땡부서 땡땡땡 형사입니다. 리카씨 맞으신가요? 나. 왜? 뭐라고요? 인천경찰청 땡땡팀 땡땡부서 땡땡땡 형사입니다. 리카씨 맞으시죠? 네, 무슨 일이세요? 대포통장 연루 사건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땡땡땡씨 아시나요? 전 고소당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개인 폰으로 연락이 아니라 집 앞으로 우편이 날라온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 상대로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나. 땡땡이 제 룸메인데요. 땡땡이 제 옆에서 술 취해서 뻗어 있어요. 야! 땡땡땡. 내 명의로 대포통장 만들었어? 미친년아. 뭔 일이냐고. 사기꾼 끊어버리. 세 번째, 정신병원. 방학 평일 오전 한가롭게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나. 여보세요? 사기꾼. 또 왔네. 인천경찰청 땡땡땡 땡땡부서 땡땡땡 형사입니다. 리카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왜요? 당근마켓 명의도용 사건 때문에 연락드립니다. 땡땡땡 아시나요? 아니요, 몰라요. 조사 때문에 인천까지 와주셔야겠습니다. 언제 괜찮으신가요? 저 못 가요. 왜요? 님 피해자 신분이 아니라 가해자 신분입니다. 저 땡땡 정신의원에 입원했는데 거기 확진자 나와서 퇴원하고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에요. 아, 네. 약간 만드기 시리즈 있는 기분이다, 옛날에. 자, 네 번째 썰. 자, 정신병자. 나. 여보세요? 사기꾼. 부산경찰청 땡땡팀 땡땡부서 땡땡땡 형사입니다. 리카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리카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진 걸로 확인돼 있습니다. 땡땡땡씨 아시나요? 아니요. 어느 팀 어느 부서라고요? 성함이 어떻게 되셨나요? 땡땡팀 땡땡부서 땡땡땡 형사요. 제가 직접 확인해보고 다시 이 번호 연락드릴게요. 바쁜데. 그래, 사기치느라 바쁘겠지. 뭐라고, 이 씨발! 여기까지.
전 대충 사기꾼한테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정신병자 마냥 소리 질렀습니다. 내용은 너무 잔인해서 자세한 건 생략하겠습니다. 사기꾼도 같이 소리 지르고 욕하긴 했지만 본인이 먼저 쫄아서 끊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승리에 심취하고 방문을 여는 순간 방 앞에 있던 제 남동생이나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동생한테 보이스피싱이나 싸웠어 라고 말했습니다. 동생은 라고 했습니다. 그 뒤 한동안 동생은 제가 먼저 말 걸거나 주위에 있음 힐끔힐끔 거리더라고요. 이렇게 보이스피싱이나 많이 싸워봤지만 다행히 보복당한 건 없었고 멀쩡히 잘 살아있습니다. 보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복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들었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건수 못 만들면 엄청 뚜리게 만든다고 하던데 전화 받는 사람들 끌려가서 엄청 만든다고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보이스피싱에 조폭하고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아마 뒤에서 조폭이 뒤에서 관찰하고 전화 못 받으면 너 뭐 하는 거야? 전화 끊고 나서 너는 오늘 하나도 못했네? 이 뒤지고 싶냐 해가지고 존나 맞을걸요 아마. 존나 쳐맞을 거야 아마. 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너 조선족 말투 내지 말라고 이 자식아. 야 그런 말투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개인정보 들을 수 있겠어. 보복 당하죠. 보복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하죠.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이 이 조폭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매상 못 올리면 하루 매상 못 올리면 존나게 뚜리게 맞을 겁니다 아마. 머지단시 맞아야 돼 진짜 씨. 근데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게 패턴이 똑같아요. 같은 사람 맞아요. 저 니카님 이 맨 처음 이게 한 사람이 한 사람 중앙지검 땡땡땡 수사관. 이게 보면 말하는 투가 명칭하고 요거하고 요것만 다르고 다 똑같아. 매뉴얼처럼 맞죠? 봐봐요. 뭔가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요 소속하고 요것만 안 들고 내용 요 글씨는 똑같아. 토시는 안 틀리고. 예. 한 사람인가? 내가 봤을 때 중복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중복되는 사람이. 아니면 한 군데서 전화를 걸었어. 한 군데서. 아니 근데 얘들 바보 아닌가? 바보 아니에요? 당근마켓이 어떻게 명의동이 됩니까? 아니 당근마켓을 모르나? 당근마켓의 가장 최고 장점이 뭐예요? 개인의 개인정보 없이 그냥 그 즉석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명의가 도용이 되죠? 계좌도 안 쓰고 그냥 무료 나눔이나 그냥 그날 바로 현찰 받치기로 끝내는 거잖아. 당근마켓을 모르나? 이게 중고나라인 줄 아나? 아니 그렇지 않나요? 당근마켓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가 서로의 어떤 개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 당근마켓을 모욕하는 건데? 돌대가리 아니야 진짜.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당근마켓 하는 이유가 당신 근처에서 시장처럼 활용할 수 있다고 당근마켓이잖아. 한 번도 이용 안 해봤나? 아니 여러분 당근마켓에서 개인정보 연락처 다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집 주소만 나오고 물건 나오고 톡 해가지고 몇 시에 보자 해가지고. 야 진짜 머리 안 돌아가네. 바보네 바보. 이거 백날 이렇게 해봐 누가 걸리냐 진짜.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돼. 이런 중고 거래 관련은
중국 원래 관련은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 그래? 지방청이죠. 지방청에서 안 합니다. 지방청이면 경찰청 중에 대빵이잖아요. 대빵에서 이거 그 명의도용이라고 하면 소액 그러니까 뭐 이런 중고 마켓은 보통 소액 사기입니다. 소액 사기. 보통 우리가 물건을 샀는데 돈을 줬는데 선물을 줬는데 이제 런한다거나 그런 거 소액 사기. 소액 사기는 일반 경찰에서도 별로 자기들이 그냥 신고 그러니까 접수만 받아놓고 자기들이 연락을 안 줘요. 보통 연락 오는 그런 거야. 내가 만약에 사기를 당해가지고 경찰에 신고 접수했거든요. 했는데 그 사람이 잡힌 경우. 잡혔으니까 이 사람 맞는지 확인하고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요거 확인 때문에 전화를 걸지. 아이고 참. 대포 통장. 아니 우리나라의 은행들을 뭘로 보고 우리나라 은행을 뭘로 보고 무슨 대포 통장. 뭐만 하면 대포 통장이야. 본인 대포 통장 만들었겠지. 신분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전화 건 사람이 대포 통장 여러 개 가지고 있겠죠. 아 맞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여러분들 길 가다 봤을 거야. 그 전단지에 보면 뭐 사무직 뭐 주 5일 근무, 주부 한영, 초보자 누구나 가능, 뭐 주 5일 월급 200만 원, 아니면 뭐 작업 성공 시 뭐 추가 수당 지급이라고 이렇게 연락처 걸려 있는 거 혹시 본 적 있습니까? 그게 아마 보이스피싱입니다. 그게 보이스피싱이 안 적혀있지만 대부분 보이스피싱이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사무실에서 그냥 꿀알발자로 갔다가 나중에 가서 보이스피싱 하는 거예요. 걸려가지고 잡혀가지고 그 사람들 예, 그 사람들 이제 빨간줄 끄이는 거죠. 집안 거덜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 길 가다 보면 쉽게 있는 거예요. 전봇대 같은데 게시판이나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걸리는데 그게 여자분들이 취업이 힘드니까 사무직이고 주부들 했다가 보통 그런 데 가면 이제 가가지고 이제 전화 걸어가지고 매뉴얼 같은 거 정해주고 이제 전화 시켜가지고 뭐 가입 유도에다 개인정보 유도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뭘 하냐 하면 통장 하나 만들어가. 통장 회사가 통장 하나 만들어라.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 회사 가면 통장 만들어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계좌 불러주면 그쪽으로 월급 넣어주지 회사에서 자체 통장 만들어 가는 게 없습니다. 그 보이스피싱에서 통장 만들어 가거든요. 왜냐 자기들이 거기서 이제 돈 들어온 거 인출하려고. 그럼 나중에 그것 때문에 잡혀요. 내가 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잡힌단 말이야. 잡히면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 처벌 시가도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제가 알기로는 집행유예가 없어요. 다 징역입니다. 징역. 남자든 여자든 다 징역입니다. 통장 하나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징역입니다. 징역. 죄가 상당히 높습니다. 처음이라고 해서 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피해액 있죠. 그 자기가 뭐 보이스피싱 관련해 피해액 있죠. 그거 다 변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집안 막 엎어지고 막 장난 아니에요. 이혼 당하고.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사무실 꿀알바라고 해서 갔다가 통장 만들어주고 그 보이스피싱 나중에 걸려가지고 그 징역형 나오고 그 피해액 다 변상해주고. 피해액이 어떻게 변상되냐 하면 뉴스에서 봤는데 만약에 그 회사에서 그 사무실에서 이제 나온 보이스피싱으로 나온 피해액이 한 5억이에요. 5억이잖아요. 잡힌 사람이 3명이에요. 그러면 5억 나누기 3이에요. N빵으로 해가지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인당 한 1억 6천만 원 갚아야 되는 거야. 물러줘야 되는 거야. 근데 1억 6천만 원 어디 있겠어요, 현금으로. 집 팔고 다 하는 거죠, 이게.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다 뉴스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꿀알바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전봇대 그런 거 있으면 그냥 무시하세요. 그런 거를 이제 사람들 이제 낚아가지고 통장 만들기 위해서 정작 자기들은 빠지는 거야. 자기들은 원래 싹 빠지고
순진하게 거기 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만 잡혀가지고 명의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보이스피싱 가담해서 징역 살고 빨간 주고이고 돈 뭐 합의 그 뭐야 피해액 같은 거 다 변상해야 되고. 아무튼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니까 생각이 났네요. 저도 전화 받았습니다. 전화 받았어요. 네. 중앙지검. 보통 중앙지검이라 안 하고요. 중앙지검 여기 뭐 붙냐면 특수부. 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아니면 대검찰청 특수부. 자기네들 특수부가 뭐 안 되지 모르면 특수부란 말을 붙여요. 네. 아니면 얘가 인천경찰청이라고 하면 인천경찰청 특수범죄 수사팀 아니면 광역수사팀. 네. 특히 사회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런 게 엮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참 이 썰 들으니까 조선족이 더 싫어진다. CMA님 오랜만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보이스피싱에 대한 나름의 대처법이 생겼잖아요. 그래도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사고들이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보이스피싱이 뭐로 나오냐 하면 이제 보이스피싱 안 통하니까 스미싱을 하죠. 스미싱.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카톡 같은 걸로 그걸로 합니다. 네, 그걸로.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뭐 관공서에서 카톡 오는 건 다 씹어요. 씹어도 돼. 싹 다 씹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안 봐도 돼요. 그거 안 본다고 해서 잡아오고 가는 거 없습니다. 관공서 사칭해가지고 범죄 일으킨 경우도 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뭐라고. 아마 리카님 이렇게 등쳐먹으려 했던 사람들 그날 실패해가지고 엄청 골방에서 맞았겠네. 네. 엄청 맞았겠네요. 넌 젊은 아가씨도 젊은 아가씨 개인정보도 못하냐 하면 존나 맞았겠지만 여러 번 기회 줬는데 번번에 실패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아무튼 보이스피싱 처벌 받아야 됩니다. 처벌 받아야 돼요. 착한 서민들 돈이나 빼앗고 피해 변제도 못해주고 집안 파탄나고. 네. 아무튼 리카님, 네, 우리 보이스피싱 참교육 경험담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